신인간혁명 제25권 이케다 다이사쿠 공전 야마모토 시니치는 가메야마 공원에 이르자 차에서 내렸다. 그는 공원 안을 산책하면서 문화들이 말법 광선유포를 위해 사시농법의 신심을 확립하기를 염원하신 니치렌 대성인의 흉중을 생각해 보았다. 법화경의 목적은 일체중생을 부처로 만드는 것이다. 대성인의 말법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1253년 4월 28일 남묘우린개교라는 제목을 대사자호하여 우주 근원의 법을 나타내셨다. 이후 대난과 맞서 싸우면서 이 묘법으로 중생을 교화하셨다. 고승이나 무사뿐 아니라 모든 민중이 불법의 법리를 확신하고 사신응법의 신심으로 일어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만인 성불은 없다. 1279년 9월 21일 박해의 폭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수루가 지방 현재 시즈오카현 중앙부 아스하라에서 농민 신도 20명이 벼를 훔쳤다는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아스하라 범난이다. 하지만 그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강성하게 신심을 불태우면서 신도들의 중심에서 투쟁하던 진시로, 야고로, 야로쿠로는 이윽고 당당히 순교의 생애를 마쳤다. 모두 승려가 아닌 농민이었고 더구나 니치렌의 문화가 된 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신도들이 일생성불에 이르는 불석 신명의 신심을 확립한 것이다. 대성인이 제목을 부르기 시작하신 지 27년 일체 중생의 성불이라는 서원이 성취되었음이 훌륭히 증명되었다. 틀림없이 대성인은 일연부재에 광선유포된다는 것도 의심이 없을 것이로다. 어서 265쪽라는 대확신을 더욱 깊게 하셨으리라. 법은 스스로 홍통되지 않는다. 사람이 법을 홍통하는 고로 인법이 함께 존귀하니라. 어서 856쪽이다. 신이치는 세계 광포의 신시대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사신영법의 신념에 우뚝 선 참된 신앙자를 더욱더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동행한 간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야마구치 문화회관으로 돌아갑시다. 학회의 보배인 청년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만나 전력으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참가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야마구치 문화회관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야마모토 시니치의 뇌리에는 24년 전인 1953년 원단 아침에 읊은 시 한 구절이 떠올랐다. 새해 첫날의 해돋이, 내 마음도 새해 첫날의 해돋이. 이 시를 노래하고 이튿날 1월 2일 신이치는 25살 생일을 맞았다. 그리고 이날 남자부 제1부대 부대장으로 임명을 받았다. 또 4월에는 분교지부장 대리에 취임했다. 신이치는 그 한 해 전인 1952년에 가마타 지부의 지부 간사로서 2월 투쟁을 지휘했다. 그리고 학회 창립 이래 한계 지부로서는 전대미문의 혼교를 달성하면서 도다가 내건 회원 75만 세대 달성의 돌파구를 열었다. 그런 그가 더욱 중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광선유포의 제일선으로 힘차게 뛰어나간 때가 바로 이 1953년이었다. 신이치는 생각했다. 나는 매일매일 새해 첫날의 해돋이와 함께 하겠노라고 마음속 깊이 맹세했다. 그것이 청년의 기상이다. 그것이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이다. 새해 첫날의 해돋이는 거센 파도가 휘몰아치는 넓은 바다에 씩씩하게 떠올라 암흑을 일변시키는 새로운 도전의 정열이다. 용기와 환희의 불길이다. 그 빛이 자타 함께 고뇌의 어둠을 걷어내고 인생을 황금빛 희망으로 물들인다. 청년은 언제나 마음속에 태양을 안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차에 함께 탄 야마구치현 현장 우메오카 요시미스에게 말했다. 야마구치현은 메이지 요신을 짊어진 많은 수제들을 배출했다. 야마구치현은 일본의 여명, 새해 첫날의 해돋이를 알리는 곳이다. 광선유포의 새로운 시대에서도 야마구치현이 새해 첫날의 해돋이가 되어 광선유포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 모두 씩씩하게 투쟁을 일으켜 하루하루 자랑스러운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써야 한다. 대하 드라마에는 고투와 눈물이 있다. 하지만 주인공 여주인공은 지지 않는다. 슬픔이나 괴로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승리의 감동은 크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고 위대한 사명이 있는 용자이다. 모두가 써 내려갈 이야기가 몹시 기대되는구나. 신이치 일행은 저녁 8시가 지나 야마구치 문화회관에 돌아왔다. 회관에 들어서자 주고쿠의 각 현에서 온 청년 부원들이 짐 정리 등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주고쿠 여자부장 혼마 미스요에게 물었다. 야마구치현 이외에 멤버들이 많은데 어떻게 된 일인가? 스태프로서 응원하러 온 멤버들입니다. 여자부 12명, 남자부 25명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신이치는 주고쿠 방면 책임자인 부회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태프 인원이 너무 많다. 이곳은 이른바 야마구치 창가학회의 본진이다. 본진에는 많은 사람이 북적이면 안 된다. 소수 정예로 일을 척척 처리해야 한다. 그 점이 중요하다. 내일부터 스태프는 오늘 인원의 10분의 1만 있어도 되네. 한 사람이 10배 힘을 내면 되기 때문이지. 그것이 인재혁명이다. 모두 자신의 지역에 돌아가서 동지를 격려하고 지도하러 다녀야 한다. 그러는 편이 가치적이지 않은가? 모처럼 야마구치현을 방문했으니 야마구치현 청년들을 직접 훈련하고 싶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몇십 명이나 되는 멤버가 와서 돌아다닌다면 야마구치현 멤버의 얼굴이 보이지 않게 되고 만다. 야마구치현의 몇 안 되는 직원과 청년이 모든 일을 책임지고 운영하려면 분명 힘들 터이다. 긴장도 하고 실패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실패해도 좋다. 그 실패가 학습이 되고 교육이 된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지키겠다. 신이치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스럽기 그지없었다. 함께 행동하고 대화를 나누고 격려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모두 가르쳐주고 싶었다. 하지만 평소에는 그럴 기회가 없다. 바로 그렇기에 현지 청년들과의 만남을 무엇보다 소중히 하고 싶었다. 그는 웃옷을 벗고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짐더미를 함께 정리하자. 내가 진두지휘할 테니 20분 안에 모두 끝내자. 다른 사람은 쉬게 하고 청년이 묵묵히 일해야 한다. 청년의 시대이다. 전투 개시다. 5월 20일 오후 맑게 갠 하늘 아래 야마구치 문화회관에서 개관 기념 근행회가 열렸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근행회에서 20년 전에 야마구치 개척 지도를 언급하며 간담을 나누듯 이야기했다. 야마구치 개척 지도는 도다 선생님에게 직접 지시를 받아 내가 지휘한 투쟁이었습니다. 당시 야마구치현의 광선유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뒤처져 있었습니다. 1956년 9월 초에 도다 선생님은 나를 불러 광선유포가 비약할 수 있는 전환기를 만들기 위해 야마구치현에서 지도와 절복의 선풍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사제의 그 호흡에서 저 대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이치는 야마구치현에 연구자가 있는 전국의 각 지부 멤버에게 개척 지도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당시에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회원도 적지 않았지만 씩씩하게 잇따라 개척 지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파견대는 참으로 민중이 조직한 광포의 기병대였다. 실장님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의기왕성하게 말하는 간사의 법도 있었다. 모두가 광선유포에 살아가는 일을 최고의 긍지로 생각했다. 또 그러한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숙지하고 있었다. 도다 조세이와 신이치라는 사제가 맺은 혼의 결합 그리고 신이치를 중심으로 한 동지의 결합 이것이 야마구치 개척 지도의 대승리를 확립했다. 신이치는 그리운 듯이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게 야마구치는 광포 개척의 소중한 고향입니다. 20년 전에는 거점으로 사용할 회관이 하나도 없었고 각지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회원도 모두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야흐로 이렇게 훌륭한 문화회관도 탄생하고 야마구치현 창가학회는 반석 같은 포진을 갖추었습니다. 20년 전에 여러분과 함께 뿌린 씨앗은 야마구치 각지에서 꽃을 피우고 지금 이렇게 훌륭히 열매를 맺었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20년 동안 그 길을 외골수로 걸어온 사람은 신용할 수 있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20년이라고 하면 갓난아기가 자라서 성인이 되는 세월입니다. 신앙도 20년 동안 꾸준히 정진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애가 됩니다. 또 지역 광포의 양상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일어서는 수밖에 없다고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진지하게 노력하고 끝까지 도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어쨌든 어떤 일이 있어도 20년 이 말을 하나의 슬로건으로 삼아 용감하게 전진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신해치는 목건년 존자라고 하는 사람은 신통 제일이셨느니라 사천하라고 하여 1월이 회전하는 곳을 머리카락 한 가닥 자르기도 전에 도셨느니라. 이것은 어떠한 까닭인가 하고 찾아보면 전생에 천리나 되는 곳을 다니면서 불법을 청문했기 때문이니라. 어서 1222쪽라는 성운을 배독하고 불법이서라는 생명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석존의 10대 제자 가운데 신통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일컫는 목건년 존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전 세계를 돌 수 있었습니다. 그 근본 요인은 과거세의 천리나 떨어진 곳까지 다니며 불법을 청문했기 때문이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또 대성이는 남의 의복 음식을 빼앗으면 반드시 악의가 된다. 어서 960쪽는 말씀을 비롯해 나쁜 인을 만들면 나쁜 과보를 받는다고 설하셨습니다. 하물며 정법을 비방하는 최대 악인을 만들면 커다란 괴로움이라는 과보가 있습니다.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의 인을 알려고 하면 그 현재의 과를 보라. 미래의 과를 알려고 하면 그 현재의 인을 보라. 어서 231조라고 쓰여 있듯이 엄연한 생명의 인과율이 있습니다. 정법을 위해 온 힘을 다한 과보는 반드시 한없는 대공덕, 대보군이 된다. 이 생명의 인과를 확신하는 데서 불법은 시작된다. 인간이 3세에 걸친 생명의 인과 이법의 바탕을 두고 산다면 마음속의 자연이 도덕이 확립되고 선의 왕도를 걸을 수 있으리라. 당연히 그러한 삶에서는 다른 사람의 불행 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겠다는 발상은 나오지 않는다. 오늘날 도덕심이 저하되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이고 집단 따돌림을 비롯해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나 부정행위도 끊이지 않는다.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려면 법률을 비롯해 외부적인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더욱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인간의 마음속에 도덕 규범이 되는 확고한 법리를 세워야 한다. 요컨대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생명의 인가율은 어느 누구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상을 확립하는 일이야말로 반드시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해도 좋다. 인간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좋은 인생을 쌓아 올리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인격도 연마된다. 그러므로 불법자는 인격이 빛나는 사람이어야 한다. 문어 톨스토이는 이렇게 썼다. 참으로 착실한 생활이란 오직 자각된 최고의 법에 의해 나아가는 일뿐이다. 신이치는 불법이서라는 인과이법을 확인한 다음 신앙의 의미에 관해 언급했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숙명이 있고 인생에는 사업 실패나 병 등의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그 사나운 바람을 맞을 때 자칫하면 이제는 가망이 없다고 단념하여 무기력해지거나 자포자기하게 되기 쉽습니다. 거기에 불행의 습성을 만드는 올가미가 있습니다. 이 점이 무섭습니다. 신심은 그러한 불행의 습성이라는 쇠사슬을 끊는 불굴의 도전력입니다. 실현에 직면했을 때 이 정도 일에 질성 싶은가 지금이야말로 숙명을 전환하고 말겠다 하고 가면이 맞서 일어서는 용기를 샘솟게 하기 위한 신앙이라는 점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이치는 모두가 건강하고 장수하며 신앙의 기쁨을 만끽하는 인생을 보냈으면 한다고 간곡히 부탁하고 이야기를 끝맺었다. 야마구치 문화회관 개관 기념근행회가 끝나자 야마모토 신이치는 야마구치 대학교 대학회 멤버가 모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저녁 무렵에 차를 타고 외출했다. 야마구치현 간부에게서 현재의 자랑이기도 한 최향정을 한번 방문해달라고 부탁받았기 때문이다. 최향정은 메이지 시대에 창업한 이래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요리집이다. 최향정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노우에 가오루를 비롯해 기도, 다카요시,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모 등 메이지 시대의 원훈도 발자취를 남겼다. 그리고 이곳에서 근무하는 조리사 한 사람이 학회원이라고 했다. 신이치는 조리사인 그 장년본을 격려하고 싶었다. 또 문화회관의 관리인을 비롯해 음지에서 회관을 지탱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최양정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다.
최양정 건물은 메이지 시대 초기에 지어진 건축물로 위풍이 넘치는 굵은 기둥과 높은 천정이 있었다. 그리고 잘 닦아놓은 긴 마루는 빛나는 전통을 느끼게 했다. 방에는 원운들의 글이 담긴 액자가 걸려 있었다. 신이치는 정원의 푸른 나뭇잎을 바라보면서 이 5월이 기도 다카요시가 죽은 지 100년이 되는 때임을 떠올렸다. 요시다 쇼인을 스승으로 섬긴 기도 다카요시는 스승의 뜻을 이어 메이지 요신을 이룬 한 사람이다. 신이치의 뇌리에는 도다 조세이와 쇼인에 관해서 대화를 나눈 일이 그리운 추억으로 떠올랐다. 도다는 자주 쇼인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쇼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쇼인은 사형되기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 죽음을 슬퍼하지 마라 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나를 안다는 것은 내 뜻을 펼치고 이를 더욱 크게 하는 일이다 라고 썼다. 내 마음을 안다는 것은 나와 같은 뜻을 내걸고 그 뜻을 크게 실현하는 일이라는 의미이다. 쇼인의 제자들은 이러한 스승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학회도 신이치를 비롯한 제자들이 도다 조세의 뜻을 이어받아 광선유포를 실현했기에 비로소 크게 발전했다. 신이치는 지금 자신의 뜻을 이어받은 참된 제자들이 이곳 야마구치 땅에서 계속 육성되기를 마음속 깊이 바라며 기원했다. 5월 21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아침부터 계속 붓을 들고 휘호를 썼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격려하고 싶다고 생각하자 작업은 끝없이 이어졌다. 아내 미네코는 신이치가 휘호를 쓴 책이나 색지를 받아 익숙한 솜씨로 늘어 놓으며 먹물을 말렸다. 이날 오후 신이치는 4월에 낙성한 도쿠야마 문화회관을 방문해 야마구치 광포 개척 2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 근행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작업이 일단락되고 서둘러 점심을 먹기 시작하자 현지 간부가 신이치에게 알렸다. 야마구치 개척 지도 때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입회한 모모타 미스 씨와 남편 기치타로 씨라는 고령의 부부가 찾아오셨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잘 아는 분들입니다. 신이치는 젓가락을 놓고는 모모타 부부를 만나 어깨를 안으며 회관의 뜰을 걸었다. 서로 생명을 맺은 공전의 동지를 저는 평생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3세에 이르는 광선유포의 여로를 이렇게 언제까지나 함께 걸어야 합니다. 창가 사제, 창가 동지는 광선유포를 위해 구원의 약속으로 맺어진 불자의 결합이다. 그러므로 그 유대는 무엇보다 견고하고 강하다. 신이치는 모모타 부부와 카메라 앞에 서서 기념 촬영도 하고 굳게 악수를 나눈 다음 배웅했다. 부부의 눈에는 3세에 걸친 광포 여로를 맹세하는 눈물이 빛났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출발합시다. 모모타 부부를 격려한 신이치는 그 길로 오고리역까지 차로 이동하여 신칸센을 타고 도쿠야마역으로 향했다. 20년 만에 방문하는 도쿠야마였다. 오후 1시 반이 되기 전에 도쿠야마 문화회관에 도착하자 10명쯤 되는 멤버가 신이치를 맞이했다. 모두 낯익은 얼굴들이었다. 오래간만입니다. 신이치가 이렇게 말하자 동행한 주거쿠 방면 책임자인 부회장이 한 장면을 소개했다. 이분은 오야마 도시로 씨입니다. 야마구치 개척 지도 때 선생님이 도쿠야마에서 머물며 거점으로 사용하셨던 지토세 여관 주인의 아드님입니다. 그때 어머니와 함께 입회했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생이었지요. 신이치가 야마구치 개척 지도 중에 도쿠야마로 이동하여 지토세 여관에 간 날은 1956년 11월이었다. 그날 저녁 이 여관에서 자담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저녁 무렵에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청년이 주방에 있던 여관의 여주인 오야마 스네에게 인사하러 왔다. 신이치였다. 이번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와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폐를 끼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지만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사양치 말고 말씀하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야마도 처음에는 손님이 많아 기뻐했지만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자 조금 난감해하던 터였다. 하지만 예의 바른 신이치의 모습에 놀라며 이런 사람들이라면 아무 문제 없겠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성실함은 예의 바른 행동이 되고 그 행동에서 신뢰가 생기는 법이다. 이날 저녁의 자담회에는 오야마도 파견 멤버의 권유로 참석을 약속한 상태였다. 하지만 정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여정호번과 함께 잠깐 구경만 할 생각이었다. 오야마는 저녁에 어느 정도 일을 마무리하자 자담회
다음에 얼굴을 내밀었다. 그런데 중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전에게 인사를 하러 온 청년이 아닌가. 참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넘치고 있었다. 신이치는 숙명전환의 직도는 진실한 불법에 있다고 호소한 다음 오야마에게 말을 건넸다. 사장님도 무엇인가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내년 봄에 대학을 졸업하는데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오야마는 워낙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다른 사람에게 고민을 말한 적이 없는데 상담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무심코 털어놓고 말았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아차 하고 생각했다. 신이치가 이렇게 물었다. 자녀는 아드님 혼자입니까? 예, 외아들입니다. 남편 없이 저 혼자 키웠습니다. 고생이 많으셨겠군요. 불법은 그러한 고생에 보답을 받고 노력한 사람이 반드시 행복해지는 길을 가르칩니다. 불법은 행복으로 향하는 항로를 제시하는 인생의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명에 번동되어 길을 헤맨다면 손해입니다. 사장님도 함께 신심에 힘써 행복해집시다. 오야마는 예 하고 대답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여정어본도 신심을 함께 시작하기로 했다. 오야마 스네는 일찍이 만주에서 건축기사인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생활을 보냈다. 1934년에는 아들 도시로도 태어나자 미래는 희망에 부풀었다. 그런데 그 이듬해인 1935년 마적이라고 불리며 약탈을 일삼는 집단에 남편이 갑자기 납치되어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오야마는 어쩔 수 없이 1936년에 아들과 둘이서 고향인 야마구치현으로 돌아와 아들과 단둘이 함께 살았다. 몸이 가루가 되도록 일하고 또 일해서 작은 음식점을 열고 그렇게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여관을 사들였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뿐이었다. 여관은 공습으로 잿더미가 되었다. 전쟁이 끝난 뒤 고투 끝에 여관을 다시 일으킨 오야마는 여자 혼자이므로 아들을 키웠다. 대학에도 보내고 드디어 졸업할 때가 다가왔는데 그런 아들이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야마는 아들의 취업도 걱정이었지만 고생을 거듭하여 행복을 손에 넣는가 싶으면 어김없이 모래가 무너지듯 사라지고 마는 자신의 운명에 큰 불안감을 느꼈다. 남에게는 흔들리는 기색을 보인 적이 없지만 속으로는 이리저리 바뀌는 인생에 두려움을 품고 있었다. 그런 만큼 행복해집시다 라는 신이치의 말이 마음 깊이 파고들었다. 사람은 모두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났다. 그리고 그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신심을 한다. 입회를 결의한 오야마 스네는 아들 도시로에게도 입회를 권유하고 아들과 함께 신심을 시작했다. 도시로는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나 철강회사에 취직이 내정되었다. 오야마 모자에게는 이 체험이 초신의 공덕이 되었다. 신이치가 지토세 여관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도시로는 어머니와 함께 신이치가 있는 방에 인사하러 왔다. 그때 신이치는 늘 착실히 공부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사회에서 승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야마 스네는 1972년에 타계할 때까지 지역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도쿠야마 광포의 추진력이 되었다. 신이치를 처음 만난 지 20년이 지난 이때 이미 결혼한 아들 도시로는 직장에서 제1인자가 되어 있었다. 도쿄의 본사에서 근무하는 그는 회장 신이치가 자신의 고향 도쿠야마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감사한 마음에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신이치를 맞이하기 위해 달려왔다. 신이치는 도쿠야마 문화회관에서 맞이해준 멤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야마구치 개척지도 때 신심을 한 멤버들이 분투하고 있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지역 광포의 선두에 서서 투쟁하기 바랍니다. 광선유포의 길은 가까운 곳부터 개척해야 합니다. 지역 광포는 언젠가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일어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연립주택에 살던 시절에는 옆집부터 불법 대화를 나눴고 야마구치 개척지도 때도 새로 알게 된 주위 사람들에게 잇따라 불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언제나 단 한 사람도 더 많은 사람에게 불연을 맺게 해주고 싶다는 심정으로 끈기 있게 묘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곁에 있던 우메오카 요시미스 현장이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이 참석하신 자담회에서는 여러 명의 회우가 한꺼번에 입회를 희망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절복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반발하고 고함을 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이야기하면 그 말은 마음속에 남습니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기념 근행의 장소에 들어서자 모든 참석자가 큰 박수 소리로 그를 맞이했다.
맞이했다. 맨 앞줄에 기모노를 입고 안경 속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힘차게 박수를 보내는 중년의 부인부 멤버가 있었다. 야마구치 개척지도 때 야마모토 시니치에게서 불법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얼마 뒤에 입회하여 초창기 도쿠야마에서 지부 부인부장으로 활약한 야마무라 도시코였다. 야마무라는 1956년 11월 시네치가 참석한 가운데 도쿠야마에서 열린 자담회에 참석했다. 원래부터 병약한 야마무라는 오랫동안 천식에 시달렸고 갖가지 약의 부작용 때문인지 얼굴에 부기가 빠지지 않았다. 게다가 곤약을 제조 판매하는 남편의 사업도 부진해 날이면 날마다 돈을 마련하러 이리저리 뛰어다녀야만 했다.